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세법의 기초 일곱 번째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그 조세 불복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불복이라 하면 불복이라는 말보다는 구제, 어떤 그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부터 어떤 구해주기 위해서 이 세법의 처분이 억울하다. 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세금이 1,000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납득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순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제를 받고 싶다. 이 부분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달라. 이게 뭐냐면은 어떤 조세 구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사전적, 아직 과세가 안 됐어요. 두 번째가 사후적, 이미 과세가 끝났죠. 그랬을 때 사전적으로 아직 과세가 되기 전에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요게 과세전 적부심사예요. 이름이 뭐예요? 과세전. 즉 과세가 되기 전에 적부, 맞는지 틀린지를 심사해 달라 이 얘기죠. 정의를 보면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자,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입니다. 네,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다. 보시면 되고, 그럼 이것은 언제 적용하느냐? 과세전 적부 심사는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명 통지나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 주로 이 부분이죠. 네,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주로 하고요. 여러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는 이거는 과세전 적부 심사를 잘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무조사에 대해서 어떤 소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과세한다, 이 부분은 소명을 받아들인다, 이 부분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이 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 통지에 대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과세전 적부심사하는 경우 거의 없고요. 자, 어디죠?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자, 이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과세 예고 통지가 뭐냐면, 뭐, 이제 납세 의무자는 이미 이제 신고 같은 게 다 했죠. 신고를 다 했는데, 과세관청에서 어떤 정보라든가, 새로운 어떤 자료를 입수하게 된 거죠. 그렇죠.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했는데 새로운 정보나 자료를 입수해서 그 기존에 했던 과세나 신고에 대해서 추가 정보나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과세를 하겠다. 이 예고 통지서를 내보내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내보내면 이게 이제 과세 예고 통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억울하시면 30일 이내에 이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 적부심사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세전 적부심사는 주로 어디에?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분들이 주로 하겠죠. 그렇죠.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과세예고 통지를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은 언제까지 하느냐? 네, 이거를 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은 뭐를 열어요? 네,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요.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청구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되죠. 당연히 이제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이유가 있다, 채택하겠다, 그래 억울하겠다 이게 그거고 제일 나쁜 게 이제 불채택이죠. 근데 뭐 심사 거부는 더 나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심리도 하지 않았어요. 심리도 하지 않고 심사 거부죠. 네, 모든 이 과세전 적부 심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죠. 과세 뭐 기간이 맞지 않았다든가 과세전 적부심사의 어떤 심사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아예 심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심사 거부는 심리 자체를 안 했다. 그리고 여기부터 불채택, 채택은 자 심리를 한 겁니다. 심리를 해서 자 이유가 없다. 불채택. 자 그래 충분한 이유가 있다. 채택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것이 뭐냐면 과세전 적부심사 사전적 권리 구제 제도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볼 게 뭘까요? 네, 그 다음 볼 게 사후적 권리 구제 제도죠. 사후적. 이 사후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미 과세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미 과세가 다 돼서 과세가 돼서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억울한 거예요. 이것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케이스가 있을 때에는 자 바로 법원으로 간다. 법원에 가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자 소송을 간다. 그 얘기인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요. 행정심판 즉 행정청이 먼저 판단하는 것이 전치 앞에 놓여 있다. 그거죠.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된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위한 필요적 전심 절차로서 네, 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에 의해 행정청 자신이 재결을 거치도록 할 수 있음. 즉 뭐냐면 이 얘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뭐예요? 행정청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송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법원으로 가기 전에 행정청에게 물어보는 거죠.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 전치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바로 소송 갈 수 없어요. 바로 소송을 가지 못하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어떤 행정심판을 거치고 그리고 졌다.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행정소송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 법원 가서 소송을 할 수는 없죠. 왜 그렇죠? 행정심판 전치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세불복 절차, 사후적 절차로서 뭐가 있느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죠. 여러분 이 이의신청은 선택적이에요.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선택입니다. 선택.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일로 안 가겠다. 여기는 안 하고 바로 심사청구. 네, 누구에게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 누구에게요? 조세심판원장에게. 자, 국세청장은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원 심사청구. 누구죠? 감사원장에게 하겠다. 자, 요게 요 세 가지를 막 가기면 1급심이죠. 심사청구하거나 심판청구하거나 감사원 심사청구. 그냥 한 번 1급심이죠. 한 번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혹시 모르니까 이의신청을 거쳤다가 가보겠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거쳤다가 여기서 먼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장한테 가든지 조세심판원장에게 가든지 감사원장에게 가든지 그렇죠. 이의신청하고 나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의신청에 졌어요. 그러면 국세청장한테 가든지 오와 심판 청구를 하든지 오와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결국 만약에 이의 신청을 거친다면 2급심이 되는 거죠. 두 번의 그 어떤 행정 심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납세자가 나는 그냥 단순하게 이의 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 청구 가거나 오와 심판 청구 가거나 감사원 심사 청구를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순서적으로 먼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고 지면 대부분 국세청장으로 안 가죠. 왜냐하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같은 라인이다 보기 때문에 바로 뭘로 가요? 심판 청구 조세 심판원장에게 90일 이내에 가거나 아니면 그 국세청이나 조세심판 라인은 별로 싫다. 그러면 뭘로 가야 돼요?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 90일 이내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거치면 두 번 심사받는 거고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으면 한 번 심사를 받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했는데 쳤다. 그러면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죠. 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서 거쳤기 때문에 비로소 뭘로 갈 수 있다?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이 이의 신청을 얼마 이내 결정해 줘야 되느냐? 결과를 30일 이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3개월 이내. 그러니까 90일,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비슷하죠? 자, 이렇게 가는 것이고. 결정도 비슷하죠. 각하, 기각, 인용인데, 여러분 이게 또 달라지죠? 각하는, 자, 요건만 심리해서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심리조차 안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기각과 인용은 뭐 한 거예요? 심리한 거예요. 심리했는데 자 인용 제일 좋은 거죠. 그래 받아들여 줄게. 기각 아니야 이유 없어. 세금 그대로 내야 돼. 각하가 제일 그래요. 요건만 심리해서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았어요. 심리조차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죠. 이걸 각하라 그러고 기각과 인용은 뭐 한 거다? 심리를 한 거다. 그렇죠. 아까 우리 봤던 거랑 비슷한 거죠. 채택, 부채택이 이제 기각, 인용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앞에 거로 가보면 네 심사 거부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기각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심사 거부가 어디에 해당돼요? 각하. 심사 거부가 어디에 해당된다? 각하에 해당되는 거죠. 요 각하가 뭐예요? 심사 거부 아까 나왔던 거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조세불복 지금 이 행정심판을 할 때 지켜야 될 어떤 심리상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죠. 네, 참고로 좀 보면 자, 불이익 변경의 금지 억울하다고 지금 1,000만 원이 부과가 돼서 그쵸? 1,000만 원이 부과가 돼서 억울하다 왔는데 너 이거 심리해 보니까 1,000만 원 낼 게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 내야 돼. 더 불이익을 주는 거는 안 된다. 그렇죠. 더 불이익은 안 되고요. 그 다음 또 불고불리의 원칙 뭐예요? 심리해달라고 하지 않은 거는 고하지 않은 거는 심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A라는 사안이 억울해서 와가지고 했더니만 검토하더니 B가 잘못됐네? 다른 사안을 심리한다? 아니에요. 즉 고하지 않은 거는 심리하지 않는다는 원칙. 즉 억울하다고 얘기한 부분만 심리한다. 다른 것들은 드러난다 하더라도 심리하지 않는다. 불고불리의 원칙입니다. 자유심증주의의 반대말이 법정 증거주의죠. 그렇죠. 이 법정 증거에 의하지 않고 심판관의 자유 양식에 맡겨서 판단하게 한다. 이게 자유심증주의죠. 이게 법정 증거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이 세법의 적용이라는 것이요. 사회 여러 가지 거래와 사회 현상을 세법에 적용해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법정 증거만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고 법정 증거가 없으면 이거를 안 하겠다. 이래 버리면 이 세법을 실제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그때 상황별로 너무나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와 적용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엄격하게 법정 증거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세법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심리를 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